그러면 제가 여기서 어쨌든 이제 50억 클럽의 수사가 들어갔으니까 그 얘기는 차치하고 이제 검찰이 한다니까. 근데 제가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 두 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개발비리 사건의 개발업자가 지금 이슈가 되지 않고 사람만. 본격적인 수사선상에 들어가지 않고요. 개발 사업은요, 사업 주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김사랑 작가 말대로 사람만 지금 다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만 조지고 있어. 개발비리 사업에는요, 사업을 주관하는 시공사가 있을 거고 건설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도 지금 본격 수사에 지금 호반만 압수수색을 2번인가 3번 제스처 액션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우리 시민단체 애국자팀에 들어온 제보로는 검찰에서 날아가는데 같은 서초동이에요. 우면동 신사옥이란 말입니다. 네. 이 호반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도 등기상에는 전라남도 화순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화순. 그래놓고 사옥은 대한민국 최고의 번호가 우면산 자락에 있는 거예요. 우면동 신사옥. 바로 옆에 서울신문사까지 들어왔어요. 이걸 우리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이 호반건설이 얘기가 나오고 할 때 가만히 있다 어느 순간 한두 마리 나오면은 검찰이 이상하게 툭툭 건드리만 봐요. 압수수색을. 근데 제보에 의하면 서초동 검찰선 날아가면서 이 우면동에 있는 호반건설이 분주하게 서류 가방에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응? 이거 제보한 사람이 있어요. 증거 인멸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내가 이름은 못 밝히지만 호반에 원래 현장 소장이면은 건설사 현장 소장이면 부장급 이상입니다. 큰 건설은 이사가 나가고 그렇죠. 그 건설 소장급인 사람이 제보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검찰이 압수수색 나간다. 속보, 호반건설 압수수색 언론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날 오전에 굉장히 이 본사가 바빴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반건설이 국내 건설사 중에 아마 자금 동원이 가장 짱짱하죠. 현금 보유량이 제일 네. 많고 지금 이제 서울신문도 인수를 했지만 다른 거 있잖아 그거 그 삼성 금거래소 그 지분 그리고 뭐 그 청과 채소 뭐 그런 지분까지 다 갖고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참 몰라요. 지금 이제 어마어마한 이 재벌이에요. 호반이 여러분들이 이 팩트인데 일단은 대장동 일당들로 인해서 이 개발비리 이 대장동 이 사건에 의해서 위례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이 대장동 하기 이전에 2014년도에 위례 신도시가 예행 연습이에요, 얘네가. 그렇죠. 그거를 그대로 벤치마킹하고 대장동에다 뿌려본 거예요, 이제. 초기 자금이 호반이 그렇지. 됐잖아요. 종잣돈을 지금 정확한 팩트예요. 종잣돈을 호반이 된 거예요. 그리고 호반이 들어와서 편법을 이용해서 지들이 직간접 우회적인 방법으로 개입을 해요. 그런데 이 호반을 보면 이 구조적으로 호반이 2006년도 그러니까 초반에 그 파이낸스, 현대 파이낸스 이런 그 돈, 금융 이 사금융 계통으로 이 처음에 출범한 회사예요. 그리고 호반건설이라는 이 회사의 본격적인 건 2006년도, 2006년. 그럼 지금부터 15년, 16년 됐잖아요. 지금 재계 몇 위까지 올라 10위권 내로 들어왔나? 지금 2021년도 기준 그 자산 보유율이 10조를 넘어섰어요. 10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0조를 넘어섰어요. 그런데 이 호반의 김상열 회장이 이 사람이 대단한 게 뭐냐면 60대 초반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벌써 2세한테 경영승계를 해버려요. 어린 아들한테. 경영승계 했어요. 호반건설 경영승계를 해요. 그리고 이 호반이 줄기차게 태동은 뭐 호반건설로 이름을 이제 바꿔가지고 2000년에 출범을 하고 출범하자마자 5년 만에 KBC라는 광주방송을 인수해요. 2011년도에. 아니 건설사로 이름을 바꿔갖고 돈 장사 한 1년 딱 하다 1억 가지고 1, 2년 하다가 갑자기 건설회사 호반건설을 딱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5년 있다가 방송국을 인수해요. 광주방송을. 네? 그런 다음에 쭉 내려와서 2021년도에 이제 우리 법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대기업이나 자산가들이 금융하고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언론사나 금융 이런 데다가는 지배 구조를 못하게끔 그러니까 인사, 경영, 운영 이런 쪽에 대기업이 그걸 직접 운영하거나 언론사나 금융사 하면 이거 망하는 거죠, 나라가. 그러니까 그거를 법적으로 제한을 해서 10조 이상 되는 대기업은 지분율 10% 이상 갖지 마라.
대주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호반이 그 광주방송 팔아버리고 또 어디 팔아버리고 그런 다음에 전자신문이라는 것을 다 인수해요. 그러면서 지금 김사랑 작가가 말씀하신 서울신문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서울신문 초기에 그거 작업했을 적에도 기자들이 원래 서울신문이 그 공영방송 개념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거를 이제 인수를 했을 적에 이제 기자들이 반발이 심하고 비리를 좀 폭로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아우 쭈구리 이 새끼들 이제 입 막으려고 그 전체 기자들 다 고소하고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는데 대체로 지금 건설업체들이 그 뭐라고 그러죠? 언론사를 인수하는 목적은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가지고 당연하죠. 인수를 하는데 대부분들은 다 그러는데 지금 호반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 지금 금값이 굉장히 높은데 한 돈당 한 거의 한 30만 원에서 45만 원 넘으셨죠. 그렇죠. 그 정도 되는데 금거래소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팩트란 말이에요. 삼성금거래소, 삼성금거래소 대기업 싫다고 그러는 녀석도 그걸 가지고 있는데 금이 뭐냐면 재테크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비자금의 수단으로도 현금이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얘들이 굉장히 돈에 노련하고 비자금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달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거 조만간 한번 알몸 시위를 하든 피켓 시위를 하든 호반관사 한번 호반 이제 큰일 났네. 이제 때려잡아야지. 제명이도 따라잡았는데 이재명만 이렇게 하는지 알고 있었는데 이제 호반이 아니야. 특검을 오늘 이 방송 지금 보고. 호반에 대해서 자료는 이만큼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있어. 내가 지금 제명이 저 새끼 지금 깜빡 안 들어와서 내가 못 풀고 있는데 어차피 대장동에 초기 작업들 지금 뭐 SK도 들어가 있지만 대장동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그 대장동 초기 작업이 거기 들어가 지금 있으니까. 호반건설이 연역에 비해서 네.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것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요. 하늘에서 돈벼락을 맞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경유착이 노골적으로 되지 않는 한 그럼 정치인하고 될 유착이 수가 없는 게 호반건설의 지금까지의 그 호반이 자라고 성장하는 걸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광주 기반의 이제 물론 호반뿐이냐 뭐 부영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흥건설 얘기가 나오는데 중추적으로 호반은 좀 전에 우리 김사장 작가도 얘기했지만 호반 종잣돈을 대고 들어갔고 호반 너무 나갔어. 호반이 지금 박영수 특검을 이제 지금 50억 클럽에 수사하잖아요. 그럼 이게 연결고리가 왜 되냐면 호반이 시행사로 들어가면서 그 외사촌 박영수의 외사촌 이기성이라고 분양대행업자 더 이자한테 가네. 다 몰아준 거예요. 그 회사가 더 감이에요. 그리고 박영수의 아들이 더 감에 취직을 하고. 그러니까 그 구조가 호반건설하고 같이 갑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눈과 귀를 가려져 있었지만 지금 이제 50억 클럽의 박영수가 수사가 본격화되면 호반은 같이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지금 50억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지금 이제 뭐 200억 50억을 이제 50억 뚜껑을 이제 살 끌어서 보니까 박영수 쪽에서 박영수의 오른팔인 양재식 특검을 통해 가지고 요구를 한 게 대장동의 상가 부지 400평 그러니까 400평하고 플러스 또 뭐가 또 추가가 되냐면 집 두 채. 그 집 두 채에서 총 한 200억 정도인데 지금 박영수가 200억이면 권순일이 뭐 얘들은 뭐 그 50억이 아니 그 김경영 회계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잖아. 대장동의 수익은 찻대고 풋대고 2조가 남는 사업이다 이랬는데 그까지 50억도 먹으려고 그 짓거리들 했겠냐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영수가 200억이 나왔어. 200억에서 지금 얼마로 더 늘어날지 몰라요. 지금 뭐 400억이 될지 600억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이거 한번 탈 털어보면 이재명 입장에서 자기가 대권으로 가면은 그까지 몇백억 그 돈이겠냐고요. 저희가 호반건설을 그 집회를 한번 갔다가 이재명 등 그때 현안이 많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서 호반을 조금 놔뒀는데 그래도 저는 검찰에서 움직여주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에는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50억 클럽의 구조적인 면 특히나 이 박영수 관련해서 보면 박영수와 호반과 박영수는 같이 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호반건설의 김상렬 회장이 얼마만큼 꿈이 야무지고가 컸냐면 이 사람이 사실은 이재명이가 차기 20대 대통령이 된다는 전자에 움직인 사람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 호반은 완전히 대한민국 건설, 뭐 미디어, 언론 싹 장악하는 그림을 김상렬이가 진 거예요. 그래서 김상렬이 분명히 호반의 김상렬이가 얼마큼 무서운 사람이냐면
나이 어린 아들한테 경영승계했죠. 그 부인, 우연이라고 있어요. 그 부인한테 문화재단, 복지재단 같은 그러한 흔히 말하는 들이 선행을 베푸는 듯한 코스프레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 그런 거를 다 디테일하게 다 갖춰놨어요. 자기 부인한테는 뭐 문화사업, 뭐 복지 관련한 사업, 복리증진, 이런 거 맞춰놓고. 이 정작 김상렬이가 뭐냐? 지금 현재 미디어 홀딩스 회장이에요. 미디어 홀딩스가 뭐냐? 홀딩스가 지주회사잖아요. 네. 기업 사냥하는 거잖아요. 언론이나 신문사 중에서 흔들흔들 하면은요, 돈으로, 현금이 많으니까 그냥 돈으로 베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장악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사람이에요, 김상렬이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미 이재명이 대통령이 0.73%가 안 됐기 때문에 김상렬의 미래를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그 원래 이게 튀어나온 그 뭐라 그러죠? 무엇은 원래 이렇게 정에 맞게 돼 있죠. 예. 그래서 그 지금 김상렬의 미래는 뭐냐면 쌍방울 김성태와 같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쌍방울 김성태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현대나 삼성 같은 대기업이 되려고 그랬으니까 마찬가지 얘도 똑같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걸 뒤흔들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독주해서 나가면 여기에 붙어가지고 그 꼴을 그냥 보겠냐고. 건설회사가 무슨 후반만 있어요? 근데 이제 선거에서 0.73%로 졌으니까 비등비등하다. 그건 정말로 나쁜 거거든요. 아니, 단 한 표라도 지면 진 거죠. 지면 진 거잖아요.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새끼들은 쿠데타래. 너 어저께 내가 걔 할망구죠? 그 할망구들 그 의원제도 니들 뉴스타파 안 받냐는 거 옆에서 뉴스타파 안 받냐고 이재명이가 직접 돈 받은 거 뭐 있냐고 막 이러면서 깨끗한 이재명이가 무슨 돈 받은 거 뭐 있냐면 찌쫄리나 어떻게 말하고 그러나 그러면 대장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우리 이대진님이나 우리 김사랑 작가님이 있는 데서 저희 대한민국 교육자팀이 발표를 할 수밖에 없네.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호반건설은 4월달부터 한번 규제해야죠. 예, 저희가 대장동의 이 두 분들을 모시고 행동으로 하는 건 저희가 하는데 또 우리 김사랑 작가 자료도 많이 준비하고 많아요. 또 나름대로 또 추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래진님도 지금 뭐 깜짝 놀라시는데 사실 여러분들 제가 후반에 왜 의심을 갖게 된 여러 가지 정황이 있고 증거가 충분히 왜 저희들이 취합을 해놨냐면 제보도 있었지만 상식적으로 그 서울신문은요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는 신문이에요. 대한민국에 여러분들 조중동이 제일 오래됐는지 아시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한민국은요 120년 전에 대한매일신보라는 서울신문의 전신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최초의 종이신문이에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김사람 작가도 사실 말했죠. 맞는 얘기예요. 이게 국가 정부사나 그 실질적으로 서울신문이라는 것은 정부기관지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공기관. 예. 그런데 또 불구하고 그거를 함부로 이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서울신문사의 그 사주들, 그러니까 회사 임원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당연하죠. 이 전통적인 이 우리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서울신문 언론을 어떻게 일개 건설사에 이게 우리가 다 매각할 수 있느냐 굉장한 반대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김상렬이 돈이 있으니까 그 작업이 언제 이루어졌냐? 여러분들 문재인 끝발 좋을 때 얘네가 인수한 거예요. 2021년도 9월 달에 가져옵니다. 이 호반이 서울신문을. 그때 그 막 투표 과정에 이제 그 주주들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주, 회사 임원들이죠. 이 사람들이 막 갑눈을박이고 막 난리치니까 물밑에서 현금 살포도 있었고요. 그 이재명 과네. 심지어 임원들 한 명에 5천만 원씩을 인센티브를 준 거예요. 5천만 원 임원 한 명당. 그래가지고 얘네가 공식적으로 원래 서울신문의 지분이 여러분들 포스코예요. 포스코가 대주주였다고. 그러니까. 12.8%. 근데 포스코 거를 먼저 김상렬이 다 삽니다. 산 다음에 거기 회사 내에 사주들 있잖아요. 이 사주들을 회사 임원들을 갖다가 서로 싸움을 이관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호반이 나중에 5천만 원씩 이제 주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을 그 땅 왜 서울신문을 그렇게 왜 언론사를 가지려고 그러냐? 물론 지금 우리 김사랑 작가 말대로 건설사나 어떠한 그 개인사업체 또는 어떠한 조직에서 언론을 장악한다는 거는 권력이에요, 권력. 함부로 못 건드려. 그래서 국가에서도 대주주 또는
그 대기업이 언론이나 금융을 장악하지 못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서울신문의 그 재산 가치가 얼마냐? 무려 3천억 원이 넘어요. 많게는 4천억까지 보는 거예요, 서울신문을. 그러면 호반이 얼마에 이걸 먹었냐? 돈을 많이 썼네. 임원들에게 5천만 원씩도 주고. 그래도 껌값에 인수한 거예요. 포스코 집은 300억 썼어요. 19.4% 가져오면서 300억. 그 다음에 임원들 5천만 원씩 다 주는데 20억 썼어. 200억. 그러면 500억이죠. 네. 거기에 여타비까지 600억에 3천억 이상의 서울신문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면동 사옥, 신사옥 가면 호반건설 굉장히 대한민국 최고 멋있어요, 사옥이. 그 멋있는 사옥 옆에 서울신문사도 있는데 이 서울신문사가 얼마나 유서 깊은 거냐면 여러분들 우리 광화문 가면 프레스센터 있죠. 프레스센터 있죠. 이 프레스센터가 왜 서울신문사 로고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이게 서울신문사가 사실 국가공기관에 마찬가지 준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면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프레스센터라는 게 언론사들이 다 귀 앞에서 있는. 그렇죠. 이 호반건설이 그거 인수하면서 서울신문사가 원래 있던 프레스센터에 10층까지는 서울신문사가 쓰고 나머지는 방송광고진흥공사라고 해요. 방송광고진흥공사. 거기서 쓰는 거예요. 옥탑까지. 20층 건물을 나눠서. 그리고 후반이 보니까 그 골프장도 참 많이 인수했다. 그럼. 골프장 재벌이더라고 보니까. 야, 뭐 안 가진 게 없어 보니까. 그러니까 서울신문사라는 그 상징성이 프레스센터에까지 입점되어 있는 서울신문사가 일개 호반건설이라는 데서 인수하면서 그 이미지가 완전히 그 대한민국 최초의 신문, 서울신문이 지금 완전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위상이 추락한 거죠.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원래 돈이 많았었냐 그러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우리 그 나이에 이런 재산을 벌 수 있다는 거는 정치권 정경유착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있을 수가 없는. 우리 한다고 돼요 그게? 이게 검은 자금줄이 굉장히 많이 특히 정치인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언론을요, 대기업들이 과거에는 대기업들이 언론을 많이 장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잘하는 거 제가 이렇게 설명해 줄게요. 삼성이 어디예요? 삼성. 중앙일보가 삼성이에요. 대주주가. 여러분들 그러면 그 삼성을 견제하려고 했던 정주영 회장님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정주영 회장님이 어디다 베팅했냐면 여러분들 지금 문화일보 있죠? 문화일보. 그 문화일보의 현대가 사실 대주주예요.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기업들이 여러분들 그 부영 얘기 많이 나오죠. 요즘에 부영 대기선 좀 이상해 하죠. 부영이 여러분들 TV조선의 대주주예요. 이게 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SBS는 태영건설. 태영건설이 들어가고 SBS는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은 10조 이상의 기업들은 대주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있는데 편법을 쓰는 거예요.